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지난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Q&A 10가지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쭉 한번 같이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Q&A 1번입니다. 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에 5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5월에는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 대상이 아니십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 부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 말에 함께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5월 달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8월에 지급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라는 건데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비서, 그다음에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국민비서 알림을 받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 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를 키셔서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가지고 신청하시게 되고요. 자동응답 전화는 1544, 9944로 전화하셔가지고 안내 멘트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안내자 신청은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은 홈택스 PC나 앱에서 바로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안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건데요. 홈택스 PC나 혹은 홈택스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에 3636에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홈택스 PC로 들어가시거나 앱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경로에 따라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앱이나 홈택스 PC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 먼저 안내 대상인지 조회를 하시고요. 안내 대상인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하시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요청하시게 되면 동영상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눌러보시고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70대 고령자라서 신청이 어렵다. 이건 뭐 70대든 뭐 60대든 50대든 내가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건데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신청 접수를 도와드리고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드리니까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이제 가족이 있는데 가족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한 사람에게만 신청 안내문을 보냈냐, 이렇게 여쭤보신 건데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한 명에게만 신청이 되고 지급이 됩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한 사람만 신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이 순서대로 한 분만 선정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이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요,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폐업을 하셨더라도 요건만 갖추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라는 겁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단독 가구는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옷벌이 가구는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옷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50만 원에서 자녀 한 명당 5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 이제 산정표에 따라서 적용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는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확정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두 번째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경우, 세 번째는 2명 이상으로 근로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 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확정신고를 간주한 것으로 간주되는,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해당되는 분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라는 건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한 해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주로 많이 여쭤보시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그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